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안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전병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앞선 다른 비뇨기과 교수님들께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같은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비뇨기과 질환을 이미 많이 소개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흥미 위주의 주제를 좀 선택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PDE5 억제제의 숨겨진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비아그라는 원래는 심장약이었다.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영국의 제약사 이제 화이자라는 곳에서 시데나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비아그라는 이제 상품명, 제품명이고요. 시데나필은 성분명입니다. 이런 PDE5 억제제라는 것을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서 가슴 통증을 줄이고자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신약 후보 물질인 시데나필이 가슴 통증에는 크게 효과는 없는데 많은 남성들이 발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기부전 치료제가 먹는 약으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기 효과가 있었다는 이 부작용이 오히려 약물의 주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제약사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너무 과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이 cGMP라는 신호 전달 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데요. 요거는 세포 안에서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나 근육에 작용해서 혈류를 좋게 만드는데요. 이 PDE5라는 것이 이 cGMP가 분해되는 것을 막으면서 이 cGMP라는 것이 우리 몸의 농도가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동맥의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이완이 되면서 결국 혈류 흐름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의 이 음경이라고 하는 장기는 그 동맥하고 정맥이 거의 같이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이라는 것이 혈류 흐름이 좋아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이 정맥이라는 것이 눌려지면서 발기가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DE5 억제제라는 것은 사실 혈관과 근육에 작용해서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이게 음경에서는 이런 특수한 회복적 구조 때문에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바이아우로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98년도에 미국 FDA에서 비아그라라는 이름으로 정식 승인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필리핀계 제약회사 직원이 그 필리핀에 토착에서 고안을 뜻하는 바이아그라는 것이 이제 복수형으로 썼을 때 바이아그라라는 뭐 그런 썰도 있고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썰로는 이제 바이탈이라고 하는 이제 생명력을 뜻하는 단어와 나이아가라 폭포에 나이아가라가 합쳐져서 비아그라라고 이제 명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이 비아그라 하나로 미국 제약업계 전체 매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포스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러브 앤 드럭스라고 하는 제이크 질레날과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 영화인데 여기서 제이크 질레날이 화이자 직원으로 나와서 바이아그라를 영업하는 영업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해만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자가 주사를 했습니다. 이제 음경 성기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을 이제 환자분들이 하고 계셨던 거죠. 그거 외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발기를 좀 이렇게 보형물이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언급하고 광고 효과도 컸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되면은 이 성기능이라는 것이 이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나이가 제일 큰 위험 인자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성기능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역사적 사건이 되어 이게 너무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다양한 PDE5 억제제가 나옵니다. 뭐 제형의 차이, 뭐 필름형도 있고요. 그래서 제형의 차이도 있고 약물 지속 시간의 좀 차이도 있고요. 또는 약물이 효과가 도달하는 시간 이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후속해서 나오게 되죠.
김기현님께서 비아그라가 워낙 공중 화장실 같은데 전단지로 뿌려져 있고 하다 보니 안 좋은가 하는 인식이 생겨서 그냥 호기심에 사용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관련된 불편이나 질환이 있을 때만 써야 하나요?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질환에 해당하는 급여 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PDE5 억제제를 어떻게 먹냐면은 실데나필이나 바르데나필 같은 경우는 성관계 한 약 1시간 전에 복용하고요. 지속 효과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계획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연인이나 그 아내분들과. 그래서 이 성행위를 하려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한 사실 심리적 부담으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에 시알리스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타다라필이라는 성분명의 약이 등장합니다. 이 약은 효과가 지속 시간이 최대 36시간으로 하루 이상 가게 되는 약이죠. 그래서 주말약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약은 2008년경부터 이 약은 통상적인 용량이 10mg이고 효과가 없으면 20mg을 필요시 먹는 형식이었는데 2008년경부터는 이 약을 5mg, 그러니까 저용량이죠. 원래 통상적으로 썼던 양에. 그래서 이 양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조금 약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약을 보통 먹으면 약이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약물이 어느 정도 혈중 농도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도달을 해서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식혀가면서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데나필 비아그라를 보면 2시간 이내에 최고 농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 6시간에서 8시간이 되면은 혈중 농도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타다라필도 20mg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5mg을 쓰면 형태는 비슷하지만 당연히 4분의 1 정도의 용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 도달하는 혈중 농도도 낮고요. 효과도 훨씬 빨리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약물이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다음 약물이 들어오게 되죠. 또 나가기 전에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서서히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안정적인 효과가 되는 것이죠. 박상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비아그라랑 시알리스는 다 같은 계열 약인데 효과가 다른 건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 동일하게 PDE5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 PDE5라는 것을 억제해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약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의 제형이랄지 또는 이 약물의 화학 구조랄지 이걸 조금씩 달리해서 지속 시간이나 혈중 농도의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같은 게 조금씩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한희성님께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병이 있다면 비아그라나 다른 약들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사실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그 CGMP라는 경로가 사실 우리 몸에 질산염이라는 를 이제 재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협심증 환자분들 중에 그 혀에 녹이는 약이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같이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는데 꼭 뭐 호기심에 사용해 보시는 건 괜찮지만 꼭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 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다라필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매일 복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거를 매일 복용하게 되면 성관계 일정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게 복용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수능도도 결국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효과가 이제 지속성이 생기는데요. 그럼 지속적으로 PDE5라는 것을 억제하게 되겠죠. 그럼 혈관은 계속 혈류 흐름 상태가 좋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또 매일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배뇨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갑자기 왜 배뇨장애 효과가 있는지 나오면 앞서 나온 거랑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도중에 배뇨 증상이 좋아졌다는 환자들이 다수가 보고가 됩니다. 근데 이 PDE5라는 것은 음경뿐 아니라 이 수용체가 방광이나 전립선 그리고 요도 평활근에도 존재하거든요. 그쪽에도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다르피를 복용했을 때 우리 IPSS라고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앞서 이제 많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비대증 할 때 설명해 주셨을 텐데요. 이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되는 게 보고됩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발기부전이 없고 전립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소변이 가늘어졌다 할지 급하게 본다 할지 자주 본다 할지 밤에 본다 할지 하는 증상들을 우리가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 없이 이 증상만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용량을 저희가 다 조사해 보니까 5mg이 가장 이상적인 용량으로 나오더라. 용량이 아까 10mg, 20mg 용량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매일 복용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이제 약이라는 것은 용량이 높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약효도 용량 의존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5mg이 가장 이상적인 용량으로 나옵니다. 이민수님께서 혹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장기간 써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내성 같은 게 생기는지 혹시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장기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평생 거의 드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보통 3개월마다 90일치 다 드시고 오시죠. 그런 분들이 몇 년을 이 약을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파워님께서 PD5 억제제를 먹으면 혈압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거를 사실 제가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에 승인이 결국 되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FDA에서 결국 타다라피 5mg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료 지침이라는 것을 냈는데 거기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과 발기부전이 동반된 환자에게 이 PDE5 억제제를 단독 또는 다른 전립선 비대증 약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유로피안 어소시에이션 오브 유럴로지라고 EAU라고 하는 저희 이제 비뇨의학회에서 가장 큰 비뇨의학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PD5 억제제가 유의하게 전립선 증상 점수와 성기능 개선 점수를 가져오더라. 근데 이것은 심지어 발기부전이 있든 없든 하부요로 증상이 있다면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발기부전 약으로 나왔는데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약을 개발한 목적과 다른 새로운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살리도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원래는 임신한 환자에서 입덧 완화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꽤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출산을 하고 보니 이 출산 아들에게서 사지에서 선천성 이제 기형이 유발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암세포라는 것은 주변으로 이제 혈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 신생이라는 것도 있고 적당히 죽어야 되는 세포들이 죽지 않고 그리고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억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작용들을 이제 막는 효과가 나타나면 확인이 되면서 2006년도에 스테로이드 약물과 함께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질환의 치료제로 공식 승인되게 됩니다. 이게 본래 개발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승인이 된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스피린 많이 드시잖아요. 아스피린을 이제 저용량으로 하루 한 75에서 300mg 용량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대장암의 예방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장암이 침륜 그러니까 더 잘하거나 또는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있거나 하는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요. 이제 프로프라놀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고혈압이나 또는 이제 협심증,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약인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게 초기 유방암 치료 시에 종양 주변 염증을 줄이고 이제 면역 세포가 잘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밝혀져서 이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그라의 효과가 아까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다른 데도 승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약이라는 것은 보통 개발을 하면은 처음에는 효과와 안정성 위주로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이후 단계가 되면은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심장병을 위해서 개발된 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연구의 초점이 이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의 질환이 있는데요. 이 비아그라 아까 제가 기전을 설명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폐동맥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폐동맥 고혈압에 썼더니 이런 증상이나 호흡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이 비아그라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반쪽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비아그라가 살렸다. 이 친구는 반쪽 심장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당연히 심장에서 보내는 혈류량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비아그라를 써서 수술을 받는 동안 이 혈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사용했던 것이죠.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요. 미숙아에서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라이드님께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최근 탈모 완화용으로도 많이 언급되는데 해당 부분도 오늘 함께 다뤄주시나요? 요 내용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이거는 말씀하신 게 요 약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서요. 제가 뒤에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슬동자님께서 억제제 먹고도 효과가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약을 바꾸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제형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용량을 늘려보는 것도 이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유익상님께서 비아그라 약이 당뇨병성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전이 이제 그 혈류가 온전히 그쪽으로 가서 이 혈류가 이제 잡히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약은 그런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걸까? 이게 지금 신부전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에서 사실 많은 상당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외에도 아직 공인된 적응증은 아니지만 다양한 드러그 리퍼포징, 재창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CGMP라고 하는 게 얘기 드렸듯이 음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CGMP 신호 전달 체계는 심장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이 PDE5 억제제가 어느 정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에 효과가 있는 게 많은 연구들에서 실험 단계에서부터 임상까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이런 연구 방법이 유행하는데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환자 4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타다라필 환자를 복용을 했던 환자분들 6,700명 정도, 시데나필이 한 12,000명 정도, 그리고 복용하지 않은 분이 한 2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5년 내에 심부전과 심근경색 그리고 전체 사망률을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타다라필가 안 먹었던 비복용군, 위약군을 비교해 보니 심부전 위험 감소는 33%, 심근경색 위험 감소는 25%, 전체 사망률 감소는 무려 41%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데나필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타다라필이 조금 더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PDE5 억제를 복용했던 군과 복용하지 않았던 군을 비교했는데 이게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위로 갈수록 생존율이 높은 겁니다. 점선이 PD5 억제제를 먹은 환자분들입니다. 결국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던 환자분들에게서 PD5 억제제를 먹은 분들이 사망률, 그러니까 전체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이죠.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논문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연구에서는 이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그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들을 한 번에 취합을 해서 한 번에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흔히 쓰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점선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위험도가 좀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위험도가 좀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혈관계 PD5 억제제를 쓴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심부전 그리고 심근경색, 메이스라고 하는 주요 심혈관 질환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관상동맥 질환이 아닌 것으로 인한 사망, 전체 사망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발기부전 약이 심혈관 말고 요즘에는 암 면역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것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한번 볼까요? 간암 면역 세포 치료제의 발기부전약 병용 시 효과 상승. 이라고 이제 이 연구가 된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억제 세포가 존재합니다. 예, 근데 이 MDSCS가 그런 억제 세포인데 이 PD5 억제제가 이 억제 세포의 활동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단독으로 항암약으로 썼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간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같이 썼을 때 이 효과가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시듯이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이 암세포 병용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항암 치료제와 함께 면역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상승된다고 보기도 하고, 암세포가 이제 세포가 자멸사, 그러니까 세포가 죽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면역 세포 자체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여러 암들에게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뇌종양, 두경부암, 심지어 만성백혈병에서까지 이러한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치매가 막는 것으로 또 최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시데나필하고 타다라필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옥스포드 연구진에 의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타다라필을 복용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대뇌 미세 혈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 속의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혈류에 장애가 생기면 이게 치매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5 억제제가 뇌 속 혈액순환을 혈류를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치매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미 치매 치료 개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매에서도 비아그라 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될 것으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요즘에 노화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속 노화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 노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에 물론 노화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세포라는 것이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이 세포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노화의 기본적인 가장 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IR2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이 DNA에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노화에는 그 과정 외에도 크게 염증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이제 세포 내 노폐물이나 이제 세균이나 이런 침입을 제거해주는 자가포식 기능 그리고 세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있다 했지, 항산화 스트레스 효과가 있다 했지, 또는 자가포식 기능을 증진시킨다 했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증진시킨다 했지 할 경우에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SIRT1이라는 단백질이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요것의 타겟으로 많은 약들이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데나필이 아까 얘기했던 CGMP 신호 전달책이라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에 SIRT1이 포함이 됩니다. 결국 시데나필은
노화 방지 약으로도 항노화 약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언스지에 미국의 한 22년 장기 장수 약 프로젝트로 이 비아그라 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 20년 뒤에 이 연구가 끝났을 때는 저희가 장수 약으로 비아그라를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좋은 면만을 드렸는데 PD5도 약이기 때문에 엄밀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혈관계나 소화기계 부작용입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두통이나 위장관 부작용이 옵니다. 제 외래 오는 환자분들도 처음 먹었을 때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려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비뇨기과 전문의랑 꼭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질산염 제제를 먹고 있으면 이거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확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간에서 약독성이라는 것을 좀 해독을 해야 되고 신장으로 적절히 이제 약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PD5 말고 이게 PD6라는 것에서 일부 적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PD6는 시각에 작용하는 시각에도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비아그라가 비싸다는 저희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화장실에서도 뭐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게 결국 약이 비싸서 예전에는 중국산 복제약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약이라는 것은 개발되면 보통 2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아그라랑 시알리스는 조금 빨리 풀려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이 특허권이 풀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듯이 수많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제네릭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복제약들이 등장합니다. 결국에 이 약들은 당연히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다라피 5mg 제제는 예전에는 꽤 약가가 비쌌었는데 요즘에는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선에서 하루 비용으로요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달에 총 환자분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한 5, 6만 원 선에서 이제 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다른 요즘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소팔메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약과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요거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미 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월등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발기부전은 발기부전 그 이상의 약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PD5 억제제라는 것은 단순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넘어서 심혈관계와 전립선 비대증, 심지어 최근에는 치매 예방까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함에 있어서 항암 보조 치료 요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항노화 물질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서 승인되었다고 하는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과 폐동맥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식약처 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좀 더 장기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단순한 성기능 약으로는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약물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님, 45세의 남성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발기부전 증상이 생겼습니다. PD5 억제제와 스트레스 관리 중 어느 쪽이 더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을 우선 권장하시는지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분들이 외래 오시면 비뇨기과는 설문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의사 판단을 하는데 꽤 중요하거든요. 이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체적인 기질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실 시민성,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도 물론
중요하고요. PD5 억제제를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용량으로 먼저 드셔보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또 이게 대부분의 약들이 서양인들 기준으로 이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인들한테 쓰면은 그 용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 보면은 5mg 용량도 효과가 충분해서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되시면 2, 3일에 한 번씩 먹어보시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PD5 억제제를 저용량으로 드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하루한컨님께서 PD5 억제제가 소변 주기가 약해지는 증상에도 도움이 줄 수 있나요? 이게 앞서 얘기 드렸는데 PD5 이 수용체가 방광, 전립선, 요도 평활근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이 저희가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쓰는데요. 그 약이 딱 그 기전입니다. 물론 작용하는 수용체는 좀 다르고 효과는 알파 차단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훨씬 많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보는데요. PD5도 그런 요도 평활근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전립선 비대증에 쓸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립선 PD5 억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라서 약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와는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PD5 억제제를 이런 전립선 비대증에 좀 덜 쓰지만 해외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 혹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이외에도 비뇨기과적으로나 다른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게 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 거죠.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외에 전립선 비대증과 폐동맥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그리고 치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용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충분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성분을 가진 더 좋은 약물이 개발된 것은 없나요? 단지 비아그라가 마케팅이 잘 되어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지 하여서요. 그쵸. 일반인들은 비아그라라고 약 많이 알고 계시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시알리스까지는 아십니다. 근데 소개해드렸다시피 비아그라와 유사한, 저희가 이제 PD5 억제제라고 하는데 비아그라와 유사한 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용량이나 효과가 도달하는 시간 또는 지속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비아그라는 이 아까 타다라필 5mg과는 다르게 저용량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법으로 비아그라는 아직까지 쓰기에는 조금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메리칸 빌레이지님께서 억제제를 먹어봤었는데 얼굴 빨개지고 두통도 심해져 바로 중단했었습니다. 흔한 부작용인지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이것도 저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동일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안면 홍조, 두통, 그리고 위장관 증상.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약을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대안이 없나요? 용량이나 제형을 바꿔서 다른 약으로 조금 바꿔볼 수는 있죠.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발기부전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PD5 억제제 먹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지, 근본적으로 비만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나요? 비만이 사실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사실 같이 해결을 하는 게 좋고요. 요즘 삭센다나 뭐 위고비 이런 게 뭐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PD5 먹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카시아님께서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진 않을까? 이건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네, 내성이 뭐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 복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환자들은 몇 년씩 드십니다.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이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막 양지에서 활발히 얘기되는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담 없이
비용도 접근성을 저희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가까운 의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우님께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면 나중에 자연 발기력이 더 약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동일한데요.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봅니다.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이미 약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5mg 제제를 매일 복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남성분들은 알 겁니다. 이 청소년기나 이 20대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이게 발기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mg을 매일 먹으면 그런 분들이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발기력이 더 약해지는, 저는 봤을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보고요. 발기부전약 복용 후 운동을 하면 무리가 될 수 있나요? 약 복용과 운동 간격을 두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뭐 무리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혈류가 좋아지니까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관련된 논문은 제가 사실 크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무리가 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 발기부전도 치료가 되나요? 다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됩니다.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당뇨도, 이런 심혈관계 혈관성 질환도, 그리고 나이도, 그리고 사실은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도, 이런 분들이 당연히 효과가 있으라고 만든 게 PDE5 억제제입니다. 해외에서 20년째 다이어트. 해외에서 구매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반드시 국내에서 처방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해외에서 있으면은 이게 해외에서 구매하더라도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으면 당연히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처방약이 아니라 일반 뭐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어느 성분의 시데나필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 약이 그래서 조금 복제약이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반드시 국내는 아닙니다만 처방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더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과 관련된 질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발기부전 약의 다른 효능을 만들어서 다른 효능을 설명해서 사실 뭐 저희과 질환을 소개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비뇨의학과가 2017년도에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뇨기과라고 하면 사실 이게 비아그라가 연관이 되었습니다. 비아그라가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비뇨기과의 이미지가 좀 남성의학에 국한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비뇨의학과라는 것을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과 질환은 제가 오늘 드린 발기부전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신장에서 요관, 방광까지 이르는 소변을 생성되고 배출되는 모든 장기가 저희가 다루는 장기이고요. 그리고 남성 생식기까지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질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